네, 그 작은 것도 메모하는 습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 링컨의 사진입니다. 1862년 남북전쟁 시에 앤티텀 운하 주변의 이 메릴랜드 주 근처인데요. 북근 주둔지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군인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가만히 보시면 종종 아브라함 링컨의 사진상에서 링컨이 모자를 쓰고 있죠. 영국식 이게 중절모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제 그 살해됐을 때에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에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죽을 당시에 모자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죠. 궁금한 거는 뭐냐면 모자 안에 뭐가 있을까? 모자 안에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냥 머리 위에 쓰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 링컨의 모자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노트하고 연필을 항상 아브라함 링컨이 모자 속에다가 넣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무슨 창의성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까 그러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어록을 보면 창의성을 아브라함 링컨이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그 미래를 예언하는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은 is to create it.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창작해낸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지 말고 그냥 아예 만들어서 창조하는 거가 가장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창의성과 연관돼서 본인이 이게 모자 속에다 넣고 다녔던 메모, 종이하고 노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떠오른 아이디어를 이렇게 저는 가급적 종이에다가 잘 적어서 정리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어놓은 메모지를 통해서 최고의 아이디어와 직관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머리와 기억력만 믿지 않고 노트와 연필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창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거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메모하는 그런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습관이죠. 자, 루이스 캐럴이 만들었던 책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에 보면 왕과 왕비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런 대화가 나와요. 왕이 이렇게 이제 겁에 질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 앞으로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잊을 거예요. 왕께서 지금 이 감정과 이 사실을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지 않는 한 그 사실은 잊혀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무리 잘 기억한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당장은 아마 이 기억은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아마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걔를 기록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찰스 헤돈 스펄전, 보통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 설교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움직였던 그런 설교가인데 그 설교를 이제 책으로도 많이 써내고 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슴 뛰는 삶 안에서 찰스 스펄전이 이 하나의 이제 짤막한 작사, 노래 그 글이죠. 노래 글을 거기다가 써놨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가사죠.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이게 메모의 중요성하고 너무 이렇게 잘 일치가 되는 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개사를 했는데 같은 톤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의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바로 지금 기록하세요. 당신의 눈앞에 좋은 글귀를 만났다면 바로 지금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 옛날 아이디어를 기억하려고 하고 좋은 글귀를 다시 떠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이미 이들은 당신 곁을 떠나고 사라진 뒤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중에 만나고 싶은 좋은 생각이 있다면 바로 지금 기록하세요. 라고 비슷한 톤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 컷짜리 만화를 보면서 메모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두 명의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담벼락이 이렇게 기대서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제 노숙자 행색으로 하고 있을 텐데, 한쪽 친구,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자기의 그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맺는 말이 하나 그 말풍선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면 지금의 모습하고 연결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 박스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그래, 나는 이렇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다 가졌고, 정말 좋은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 그런 기획안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말풍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걸 잊어버렸어. 그죠? 영어로 따지면 I missed a memo인데, 그 많은 생각들과 좋은 계획들이 그 당시 많았는데, 그걸 내가 메모에 남겼어야 그걸 실행에 옮겨서 내가 부자도 되고 성공됐을 텐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걸 놓쳐버렸네. 그래서 결국은 노숙자가 돼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과거에 아주 훌륭한 사업 계획, 어떤 기회, 사람들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아마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한 1주, 2주, 한 달, 1년 전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히 메모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은 메모와 연관돼서 그 일들을 합니다. 드미트리 멘델레프는 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 원소들의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을 바로 메모장으로 이렇게 옮겨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의 근간을 이뤘던 거고요. 또 16세기 영국 철학가 가운데서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머니에 연필을 놓고 다니면서 순간의 생각을 기록해야만 한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 생각이 떠오르고 그거는 대부분 매우 소중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다시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나의 기억력을 믿지 말고 항상 주머니 속에 연필과 메모장을 넣고 다니자. 이게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가지고 있었던 메모에 관한 생각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천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메모광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천재는 메모광인 사람을 천재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불렀다는 거죠. 또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손에 메모장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적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정말 최고의 메모광으로 알려져 있고요. 본인의 아이디어 스케치한 노트만 해도 약 17,000쪽 정도가 되고 그중에 한 7,000쪽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제 경험에도 보면 저도 어떤 고민을 하다가 꿈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아이디어 떠오른 경우가 적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메모장과 필기구를 놓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다가 진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사람이 긴장하면 꿈에서 바로 깰 수 있더라고요. 꿈에서 깨서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다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엉뚱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연계성 있는 아이디어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경우에 이런 그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잠속에서도 잡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머리맡에 메모장하고 필기구를 놓고 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꿈속에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죠. 잠을 잘 때뿐만이 아니라 회의할 때, 또 이동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저도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고요. 메모장의 형태가 여러 가지 많이 존재하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서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메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디지털 기반의 메모장보다는 역시 손으로 쓰고 내가 직접 이렇게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날로그적 메모장이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손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쓰면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러는 사이에 계속적인 생각이 이루어지고
어느 걸 이렇게 쓰면서 기억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핑 치고 이렇게 펜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손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기억력이라든지 창의력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자, 메모하는 방법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걔를 메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좋아하는 목적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그 메모하는 그 목적 그리고 메모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하는 거는 뭐 앞으로 할 일, 오늘 할 일, 일주일 뒤에 할 일, 그다음에 한 달 안에 할 일, 이렇게 앞으로 할 일이죠. 영어로는 work to do인데 앞으로 할 일에 관한 메모죠. 이거는 주로 이제 업무 중심일 때 하는 메모가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가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을 써놓고 약속을 기록하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이어리 사이에 주로 이제 얇은 펜을 끼워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다이어리가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종이로 된 거 말고 스마트폰에도 일정 관리하는 앱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자동 알람도 되고 어떤 기념일 같은 것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PC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이용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이런 실제의 종이 다이어리를 이용하는 경우 어느 경우든지 이 메모하는 데 있어서 일정 관련해서는 대단히 큰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 메모하는 습관은 본인의 성공과도 직관되는 거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워크 투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무실에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화이트보드 하나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앞으로 뭐 내일 모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1년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쓰죠. 심심할 때 앉아가지고 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마다 포스트잇에 씁니다. 써서 걔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다 보면 기존에 붙여 있는 포스트잇하고 내용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얘보다 급한 일, 얘보다 뭐 중요한 일, 이런 중요도나 시급성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화이트보드에 영역을 나눠 놓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일, 그다음에 사람 인간관계 관련된 일, 무슨 행사, 그다음에 강의나 어떤 의뢰받은 거 이런 것들 구분해 놓죠.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에 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쭉 써서 붙여놓게 되면 일의 어떤 경중, 시급성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뭐 이렇게 메모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형태의 메모는 뭐냐면 실제 기억할 아이디어죠. 방금 저희가 앞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입니다. 어떤 발명가나 창의적인 산물을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상치 않았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기억할 목적으로 메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투 리멤버라고 명시를 합니다. 아이디어 투 리멤버를 메모하는 거죠. 기억해야 될 아이디어. 그래서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떠오른 아이디어, 뭐 이동 중에 떠오르거나 회의 중에 떠오르거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잠을 자는 도중에 꿈속에서 떠오르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메모장을 쓰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작은 규모를 쓰게 되고요. 펜도 아주 간단한 것을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지갑 사이에 포스트잇을 몇 장을 넣어서 그런 경우를 메모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사람을 앞에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적는 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보이스 레코더라고 그러죠. 이렇게 만년필처럼 생기는 음성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상황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녹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녹음 앱이라든지 또 에버노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용해서 쓰는 노트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다시 켜고 그 안에 앱을 찾고 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 레코더를 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 레코더는 바로 켰다가 또 들었다가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이걸 또 옮길 수도 있고 녹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의 중요한 도구로 보이스 레코더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메모하는 대상들은 나중에 활용하려고, 지금은 활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내가 인용하거나 어디에 활용하려고 저축성으로 메모하는 경우입니다. knowledge to utilize. 나중에 utilize 하려고 적어놓은 지식이나 정보란 뜻이죠. 책을 읽으면서 이 책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 있다. 이걸 내가 인용해야지. 그러면 그거를 메모해 놓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 좋다. 그러면 또 메모하고요. 강의를 듣다가 강의 내용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메모를 합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또 역시 기록을 하죠. 유용한 표현, 나중에 다시 활용할 지식, 또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이슈,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상대편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휴대용 노트나 필기도구가 필요하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는 보통 명함을 받죠. 그럼 명함을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명함 한쪽에다가 당사자 앞에서 적기가 좀 불편하면 조금 지난 다음에 적는데 항상 메모를 합니다. 이 사람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났고 어디에서 만났다. 이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고 얼굴에 어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만화로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명함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이제 명함에 사진을 넣거나 커리큐터를 넣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 수고를 많이 덜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특징들을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친근감을 얻을 수 있고요. 제가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휴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메모장인데 독서 메모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안 쓰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독서 메모장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 쓰고 있는 요거는 이제 한 7cm, 12cm 정도 되는 독서 메모장이고요. 주로 제가 많이 쓰는 경우가 어학 공부할 때 뭐 단어나 수거나 표현들을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하죠. 내지는 신문이나 어떤 책을 봤을 때 유어해야 되는 새로운 용어, 신조어 뭐 그런 게 나왔을 때도 역시 이 독서 메모장을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가수들이 이제 걸그룹이다. 예를 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외워야만 제가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합니다. 또 요즘에 뜨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인명, 상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요. 뒤쪽에는 제가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한 단어 몇 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갈 때 버스나 전철 안에서 이 뒷장만 보는 거죠. 뒷장만 봐서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유추해낼 수 있으면 오케이고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 못 내면 다시 앞에를 공부를 합니다. 어학 공부할 때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들을 외울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장은 딱 호주머니에 들어가기 좋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이런 메모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같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아날로그 메모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모하는 거는 이제 list to analyze라고 해서 분석할 대상을 자꾸 적기 위해서 메모하는 건데요. 분석할 대상을 자꾸 적게 되면 적으면서 다른 게 연상이 됩니다. 자, 이 대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 어느 정도 그 빈노트, 좀 큰 빈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 관한 특징을 적는다든지 그 대상에 관해서 장점을 적는다든지 단점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그 메모를 하는 사이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연상작용이 돼서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분석할 대상을 적는 스마트 노트하고 연동하는 뭐 그런 앱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종이에다가 펜으로서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쭉 적어 나가는 거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메모를 하게 되면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라질 아이디어를 영원히 남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걸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암묵지를 명백지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암묵지를 눈에 보이는 명백지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상황이 복잡해서 잘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어떤 경우는 그게 많이 쌓여 있으면 갑자기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잘 정리해 놓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머리가 정돈되고 다시 뭔가 일을 해볼 수 있는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하게 되면 이전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기록해놨다. 그러면 검토할 때 10개만 깨닫는 게 아니라 11개, 12개, 13개 새로운 것들이 또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검토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연상이 되고 융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를 해놓게 되면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연상 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상 효과를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새로 떠오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메모장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기록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메모장은 낙서장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인위적으로 이래 된다 저래 된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글로 적어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책이나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본인이 복사해서 이렇게 모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뭐 인용문이나 예화들은 그걸 통째로 가져다가 이렇게 적어서 본인이 자꾸 외운 다음에 본인 거가 되도록 자꾸 사용하는 거죠. 외운 거를 써먹고 한 4, 50번만 써먹으면 그냥 내 말처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인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기억력을 자꾸 강화시키려고 내 기억력이 왜 자꾸 이렇게 나빠질까라고 탓을 하지 말고 그 평범한 메모장들을 잘 활용하는 기술을 더 강화시키면 나빠지는 기억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색깔의 필기구를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써놓은 거는 사장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나중에 보려고 기록을 하는데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럼 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들은 항상 가까이 둬서 얘를 뒤적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기록해 놓은 메모장을 보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메모할 때마다 자꾸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왜일까? 어떻게 일까? 그래서 이런 문기는 왜 나왔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메모장이나 필기구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고요. 디지털 스타일로 하는 거는 역시 그 사람의 취향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잘 하시는 경우는 또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꼭 정형화된 메모장 말고 포스트잇이라든지 뭐 이런 한두 장짜리에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 메모장도 상당히 좋은 형태의 메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해 놓은 것은 항상 모아줘야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컴퓨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메모한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도 역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정을 해서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은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간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메모하는 거입니다. 이외에도 메모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이제 성공한 사람들, 뭐 CEO, 사회적인 리더들이 항상 글을 쓸 때 나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쓰는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낼 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메모에 의해서 여러분 눈앞에 항상 고정된 형태로 잡으실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갖추시기를 바랍니다.